자,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전형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이제 일반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10% 이상 지역균형으로 선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건 헷갈리면 안 되겠죠. 지역균형이랑 수도권에 있는 대학은 지역균형,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지역인재 전형 이렇게 나타나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전형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단어는 비슷한데 용어는 비슷한데 전형 자체는 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하세요. 자, 지역균형 전형으로 경희대는 전형명을 정했고요. 어떻게 하냐면 학생부를 70%를 반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건 56%. 그 다음에 출결 7%, 봉사 7%.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동그라미, 별표, 서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살펴보니까 인문계열은 2합 5, 자연계열은 2합 5 같이 2합 5로 나타나겠네. 반영 과목이 좀 다르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중요한 거 오른쪽에 비고란이 되겠다. 그죠? 그러고 보니까 선생님 서류를 반영한대요. 이거 어떡하죠?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그러니까 학생부 70%에 대해서는 정량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신 성적도 정량적인 평가고요. 출결 봉사도 정량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출결에서 이렇게 감점 당하는 학생들은 거의 잘 못 보거든요. 가끔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감점을 당하는 케이스가 없으니까 정량적으로 출결은 거의 만점. 경희대 정도 쓰는 학생들 거의 대부분 만점을 받거든요. 만점. 그 다음에 교과가 56%의 비율로 정성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학생부 내신으로 줄 세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서류다, 그죠? 서류 30%를 반영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생님, 서류 30%는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포커스가 안에 들어가요. 뭐예요? 경희대학교는 학생부를 평가할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를 학생부 종합전형의 사례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답이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이 발표한 자료는 이거예요. 우리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볼 거야. 학업 역량을 50%볼 거고 진로 역량을 50%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서류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왜 학생부 종합전형을 자꾸 참고해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차피 여기서 바라보는 서류라고 하는 건 학생부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정성적인 평가를 경희대에서 하는 건 흔히 말하는 네오르네상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그걸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축소시켰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학종에서, 경희대학교 학종에서 바라보는 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세 가지를 바라봐요. 근데 뭘 뺐어? 지금 공동체 역량을 뺀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성적인 요소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대한 이야기에서 학업 역량에 대한 이야기, 진로 역량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대학이 이야기하는, 경희대학교가 이야기하는 학업 역량은 뭐지? 진로 역량은 어떤 걸까?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해요. 공부를 좀 하세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칼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경희대학교 지역균형을 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올까요? 자신 없는 학생들이 올까요? 당연히 내신에 자신 있는 학생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내신 성적 자체는 비슷한 학생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학생부 교과를 항상 자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넌 자격을 가졌니?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신은 자격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을 가진 학생들 가운데서 서류를 뽑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3학년 1학기 때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갑니다.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 학교 추천 전형으로 갑니다. 학생부 내신 성적 80%를 봅니다. 그 다음에 역시 경희대와 비슷하게 서류 20%를 봅니다. 물론 2022년 고려대학교에서 처음으로 이 서류를 반영할 때는 40%, 60%, 내신 60%, 서류 40% 반영하는데 이제 줄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20%를 반영하고 있지만, 이제 대학을 보내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서류 20%나 서류 40%는 사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 40%는 엄청 중요하고 서류 20%는 좀 덜 중요하고 이런 느낌이 들 수는 있겠으나 큰 차이가 없다. 왜요? 비슷한 학생들이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도 학교 추천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우리 학교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그러면 추천을 받을 일단 뭐가 돼야 돼? 내신 성적 순으로 추천할 테니까. 근데 1등이 안 받아요 이런 학생들이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안 받아요 하면 2등이 받고 3등이 받고 4등이 받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추천받는 학생들의 수준에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 내신까지 추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신은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류 20%든 서류 40%든 큰 차이 없다. 서류를 반영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거죠. 서류를 반영하네요. 그러면 결국 또 봐야 될 건 뭐예요? 고려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봐요? 자기계발 의지를 70%로 봅니다. 인성 30%로 봐요. 근데 선생님이 좀 팁을 드리자면 우리 학생부에 여러분들의 학생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성적인 요소를 봤을 때 인성적인 요소에 대한 변별력은 높다라고 보긴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인성이 안 좋아요 이런 학생은 빵명이에요. 전국에서 빵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은 대체로 좋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게 이걸 이렇게 딱 하기가 그래요. 그러니까 대체로 인성적인 요소는 큰 변별을 두진 않아요. 모든 대학이 그래요. 그러니까 뭘 봐요? 자기 개발 의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지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 개발 의지라는 건 뭘까요?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전요 자기 개발 의지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면 탈락. 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기 개발 의지가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는 자기 개발 의지요? 대학이 생각하는 자기. 그럼 대학이 생각하는 자기 개발 의지는 뭐지? 라고 학생부 교과를 열심히 찾아봐도 없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자기 개발 의지가 뭔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걸 참고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 순실 들어갑니다. 지역 균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100, 내신 100%로 선발을 하고요. 인문 2합 4, 자연 2합 5로 나타납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전형명을 가지고 있고요. 내신 성적 100%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주요 대학교 가운데서 없다라고 하는 게 이거 엄청난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신이 좋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 수능 최저를 달성하기 어려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도 좀 높게 나타날 테고 내신 성적도 높게 나타날 테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숭실대학교, 한양대학교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반영됐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볼 거예요.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인문계열은 국수형 사안을 반영하고요, 자연계열은 국수형과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진로 선택 과목을 보면 이제 좀 독특하게 나타나죠. 환산 점수를 반영합니다, 환산 등급을 반영합니다, 가산점을 반영합니다. 이렇게 종류별로 대학별로 종류별로 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성취도별 환산 점수로 반영을 하고요, 세 과목 반영합니다. 다만 경희대는 조금 독특한 건 교과 이수 단위를 가중평균을 해서 계산한다라고 하는 점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이제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다 제공해줘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다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교과 이수 단위를 가중평균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말로 생각하면 교과 이수 단위를 가중평균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교과 이수 단위의 성적이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조금 유불리가 발생하겠죠. 그런 유불리의 생각 개념 정도로 갖고 있으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추천 인원은 5%입니다. 이제 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개별 고등학교에서 이 추천 인원을 어떤 식으로 픽스하느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조금 이런저런 다툼들이 좀 있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희대와 고려대라면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려대 추천받은 학생이 경희대도 추천받을 수 있고, 어떤 고등학교에서는 고려대를 추천받은 학생은 경희대를 추천 못 받고, 개인당 추천 1개 받고 2개 받고 뭐 이런 고등학교마다 변수가 너무 많아서 고등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추천 인원 5%, 그 다음에 전년도 2022학년도의 입결을 살펴보면 1.89, 1.71. 근데 매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5%를 추천받아서 추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5%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선생님이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학생부 내신은 자격 조건 정도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를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럼 내가 3학년 1학기 때 이 정도의 내신 이건 70% 컷이니까 이 정도의 내신보다 조금 높은 내신을 만들기 위해서 평균 내신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이 고민이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좀 AI스럽게 이야기를 해봤네요. 자, 고려대학교 갑니다. 고려대학교 전과목에 대한 이야기고요. 성취도별 환산 등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A 1등급. 그 다음에 B, C가 조금 독특하죠? B는 2등급, C는 3등급 뭐 이렇게 줄 수도 있을 텐데 굳이 고려대학교는 어떻게 하냐면 B와 C는 성취도별 비율에 따라서 산출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개별 고등학교에 갔을 때 A 성취도를 과다하게 많이 배정하는, 그게 쉽게 말하면 A 성취도가 많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시험 문제를 엄청 쉽게 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류의 고등학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B, C 성취도의 비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측정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추천 인원은 4%, 내신 70% 컷은 이렇게 나타난다. 다만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추천 인원이 어느 정도 선에서 나타났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대략 저 정도 선이지만 이건 뭘 반영한다고요? 서류를 반영했다. 앞에서 우리 살펴봤다, 그죠? 경희대도 그렇고 고려대도 그렇고 각각 서류를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는 국수영사한, 국수영과를 반영한다. 성취도를 환산 등급 A1, B2, 그 다음에 C3 이렇게 반영하고요. 추천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문 2.54, 자연 2.1, 2.1 이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비슷한 성적대 학생들이 꾸준히 숭실대학교 정도의 대학을 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겠다. 그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70% 컷을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든지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있어서 공통 과목이나 일반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내가 어느 정도 내신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환산이 어떻게 되는지,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건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가면 국수영사관을 반영하고요. 성취도별 환산 점수로 반영합니다. 세계교과를 반영하고요. A 100, 99, 98 이렇게 큰 차이 나지 않게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 한양대학교는 일단 추천 인원이 11%예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아주 높게 나타날 수밖에,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수능 체제도 없으니까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합격자의 내신 평균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로 이렇게 쓰죠.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쓴 학생들이 고대 학추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고대 학추 합격, 한양대 학추 합격,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이제 고대가 서류를 반영하면서 어떻게 돼요? 고대를 불합격하고 한양대 합격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변수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건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